자,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,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뭐 칭찬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. 뭐 이 네. 선수 뭐 발목에 임팩트가 좋다. 좌우 양발을 뭐 음. 가리지 않고 잘 쓴다. 빠르다. 누구나 뭐 감독이라면 쓰고 싶은 선수다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. 그거는 뭐 본인 감독, 뭐 무리뉴라던가 포체티노도 했는데 상대팀 감독도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고. 근데 이번에는 칭찬하는 분야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는 좀 달라졌죠. 네. 손흥민의 리더십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. 기자회견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고 어쨌든 예. 포스테코글루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미 좀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 하면 저는 역시 생각나는 게 2015 아시안컵 때 골 그 동점골. 그때 이제 경쟁 관계였잖아요. 예, 호주 결승전에. 호주 대표팀의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제 라스트 미닛 득점을 통해서 혹시 기적을 쓸 뻔했었던 아쉽게 이제 연장 가서는 루옹고에게 실점하면서 우리가 졌지만 어쨌든 예. 그때 또 적으로 만났던 손흥민 선수인데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이 그럼요. 사람은. 같은 또 아시아 대륙 내에서 예. 워낙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언급하면서 새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좀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풋볼 런던에서 매트 기사가 나왔어요. 싱가포르에서 이제 라이언 시티 세일러스와 프리시즌 경기 전 기자회견을 이번에 했죠. 손흥민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점 중에 새로 알았던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는 이미 손흥민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. 새로 안 사실보다는 일단 오래전부터 이 선수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워낙 이해도가 좀 높았다는 부분을 먼저 보여줬고요. 넓게 플레이하고 1대1도 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. 특히 나는 팀이 득점력을 보유한 윙과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엘리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형철이가 셀틱 중계도 했었잖아요. 이 표현 그대로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윙어 중에서 최고의 윙어 아닙니까? 일단 근데 여기서 좀 놀랐던 거 첫 번째는 네. 윙어라고 부유한 것은 네. 어느 정도 이제 최전방에 그럼 해리케인을 플랜에 두고 있다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봤고요.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다. 그냥 유추해 보기에는 그래요. 물론 이 얘기의 핵심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예. 피니시 능력을 좀 높게 보고 있다는 거기도 한데 그냥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점도 느껴졌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셀틱 때도 윙포워드 득점력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죠. 예. 포스테코글루가 그 셀틱에서는 좋다. 아니면 뭐 마에다 같은 선수들. 마에다는 특히 이제 분주하게 많이 뛰는 스타일. 근데 마에다는 좋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투박했는데, 예. 근데 세이틱의 좋다 선수는 진짜 지난 시즌 스탯도 많이 쌓았고 기술적이기도 하고 피니시 능력도 진짜 좀 환상적인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. 윙포워드가 이제 폭을 넓게 벌리지만 중앙 미드필더와의 스위칭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 돌파를 통해서 골을 넣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우리가 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리시즌 경기를 봤을 때 이 감독은 이전에 토트넘 축구를 했던 감독들보다는 확실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축구를 하겠구나 맞아요.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팀 컬러 또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역량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풋볼 런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자, 풋볼 런던에서의 다뤘던 인터뷰 내용 그런 거고 이제 디애슬레틱 기사도 한번 가보죠. 디애슬레틱의 경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리더십에 감동했다. 사실 이 내용이 아마 우리 팬분들이 보기에도 가장 눈길이 갔고 또 화제가 됐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리더십에 감동을 했다. 네. 이 요리스가 이제 11년 만에 토트넘을 이제 떠날 예정이고 요리스는 기존의 주장이었던 데다가 그렇죠. 뭐 이미 여러 토트넘 매체나 영상 뭐 다큐만 보더라도 요리스가 사실 주장으로서 팀 분위기에 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리스가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리더십에 대한 부재에는 토트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럼 주장 한 장 누구 줘야 될 거 아니야. 맞아요. 예. 손흥민과 함께 이제 새 주장 후보들은 뭐 케인과 호이베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. 사실 둘 다 현재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좀 불확실하죠. 거취가 불확실하다라는 맞아요. 거죠. 거취가 예. 좀 불확실하다. 예. 호이베르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.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.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십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. 또한 팀 전체의 연결고리 같으며 모든 그룹에 섞여 있는 게 단지 인기가 많아서만은 아닌 것 같다. 이거 주장단에 이제 속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. 다 친해야 돼. 맞아요. 근데 두루두루 다 친한데 너무 친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 같거든. 근데 이거 같아. 인기 많아서 모든 그룹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곳저곳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섞여서 보이는 것 같다. 이거는 저는 굉장히 포스테코글루가 잘 봤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. 뭐라 그랬다.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팀 생활을 잘하고 있다.
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구단 내에서 네. 네트워크망의 핵심이라는 거죠. 예. 왜 그 인간관계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사람 인간관계도 저는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사람 인간관계도 트라이앵글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렇지. 근데 그 트라이앵글에 여러 곳에 맞물리면서 중심에 있는 선수가 이제 손흥민이다 이거죠. 음. 네트워크가 물리고 물린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원이 크기가 커진다고 봤을 때 아, 그치. 그럼 손흥민의 원의 크기는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 굉장히 막 크다. 가지가 이렇게 많은 거고. 그런 정도의 아. 느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. 예.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한 달 정도 토트넘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겠죠. 아, 손흥민이 지금 이 선수들 간의 네트워크망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구나. 주장감인데 리더십 있는데 선수단을 잘 아우르는데 네. 그렇게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어쨌든 프로필상으로도 포스테코글루가 받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현재 그럼 주장이기도 맞아. 하니까 네. 네, 그런 점도 있고요. 자, 그가 보여준 것들은 특정 입지를 다지게 했고 그 입지가 팀에 미치는 영향이 보기 좋다. 그는 토트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. 이미 대한민국의 주장이며 그렇죠.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아이콘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 신기하지 않다. 이 선수 보면 A매치 우리 끝나고 인터뷰랑 A매치 끝나고서 SNS에 팬들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라는 글 보잖아요. 아이콘 맞고요. 그래서 이렇게 포스테코글루가 언급을 하면서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한 언급을 좀 했고요. 예. 오랫동안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치고는 정말 소통을 잘한다. 맞아. 네, 왜냐하면 사실 주목과 관심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 소통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 몇백만 몇천 진짜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손흥민은 너무 슈퍼스타니까. 말 한마디 행동 예. 하나로도 굉장히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면서 예. 소통에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언급에 따르면 소통에 있어서는 정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. 그래서 그는 선수단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. 예, 이 얘기를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이제 해봤습니다. 저는 이제 주장을 어떤 선수가 받으면 좋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일 진짜 꾸준하게 출전할 수 있는 선수. 그리고 뭐 포지션은 저는 뭐 골키퍼가 해도 되고 수비든 뭐 미드필더든 공격든 상관없어요. 근데 잘하는 선수였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 출전수랑 잘하는 거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을 때 다 오케이야. 맞아요. 예. 내부적으로 뭐 항상 여기저기 저는 이제 토트넘 영상 볼 때마다 되게 좀 뿌듯한 게 뭐 이제 다른 채널들도 다 뭐 다른 어떤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토트넘 SNS라든지 네. 선수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막 같이 웃으면서 누구한테 다이어한테 농담도 던지고 장난 많이 쳐. 네, 맞아. 요리스한테 이제 소고기 건네기도 예. 하고 일단 고기 먹는 컨텐츠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그 포스테코글루가 언급한 네트워크망에서 중심에 있다는 거는 좀 확실하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눈에도 들어왔다는 게 되겠고 이제 토트넘의 주장은 누구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013-14 시즌부터 케인은 본격적으로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습니다. 그렇죠. 현재 토트넘 통산 435경기에 출전하면서 자국 잉글랜드 주장까지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까지 이제 케인 선수가 좀 역임하고 있죠. 예. 케인 선수가 남는다면 역시 주장 한 장을 차기에는 아무래도 프로필상은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케인이 있는 상황이면 저는 무조건 케인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럼요. 네, 주장 완장은. 일단 잉글랜드 대표팀 예. 자국 내에서의 주장이라는 건 또 상징성이 있지만 소니보다 더 오래 있었고. 그래요. 예. 그리고 어쨌든 케인도 리더십이 있으니까 아마 케인 선수가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가 변수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토트넘에 남고 본인도 토트넘에 남아서 뭔가 굳이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는 맘만 먹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럼 주장 한 장은 케인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역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만약에 잔류를 하긴 하는데 뭔가 모양새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부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게 느껴졌다든지 그렇게 될 시에는 생각과는 다르게 케인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주장 한 장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죠. 이게 손흥민 선수가 지금 경우에 따라서 주장 한 장을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얘기는 손흥민 나오고 선수가 있어요. 예전에 국가대표팀 주장했을 때도 이런 인터뷰였는지 영상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뉘앙스가 그랬어요. 주장을 한 완장을 차는 순간 부담이 좀 생긴다. 맞아요.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책임감이 넘치는 선수잖아요. 근데 만약에 토트넘에서 주장을 찼을 때도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의 그 무게감을 좀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토트넘에서 케인이 주장 완장을 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손흥민이 주장 완장 차는 거? 저는 좀 자연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해요. 저는 이제
토트넘에서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. 좀 보는데 팬으로서 느꼈을 때는 야. 사실 이 완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. 이거 사실.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일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의견. 그래서 팬으로서 그냥 네. 단순히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팬으로서 와 주장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은 아니에요.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은 부담을 또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예. 뭐 만약에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좀 차는 모습이 나온다고 해도 그 또한 그래. 어떻게 보더라도 절대 정말 어.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.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. 주장 한 장 못 차더라도 네. 우리가 왜 주장 한 장도 못 찼어?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장 한 장 차더라도 아유 저 부담 때문에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아. 맞아요. 예. 그래서 이 지금 예.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아직 이적 시장도 끝나지 않았고 스쿼드 구성도 다 맞춰지지 않았고 주장과 관련해서 실전에서 누가 이제 완장을 차고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.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또 리더십을 또 이게 포스테코글루가 이 시점에서 언급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뭐지? 약간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. 이 예. 타이밍에 리더십 언급을 했다. 그래서 손흥민 선수 주장 관련된 얘기는 뭐 트위터 상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다 정도로 우리가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 주장 완장은 아니더라도 주장단에는 충분히 순번이 높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거는 막 저희가 막판에는 저도 사견 담아가지고 손흥민 주장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은 게 낫다라고 뭔가 딱 이거 말하기 좀 힘들어요. 어렵다. 네.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예. 상황이 되건 그러니까. 그게 손흥민 선수에게 이로운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